자,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 운동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홀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을 세 사람이 각각 지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P 사람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뛰어서 지나갔고요. 그리고 Q 사람은 천천히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R 사람은 빠른 속도로 뛰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밤 12시에 운동장 한가운데 혼자 있는데 사람이 지나간다. 자, 한번 나눠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가까이 올 때 여러분들 감정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 올 때 밤 12시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죠? 부담스럽죠. 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올 때 밀어내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 네, 답변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R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유는 그렇죠. 우리는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R 사람은 보이는 것처럼 질량도 크고요. 또 빠르게 뛰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량이 크죠. 그래서 밀어내기 그만큼 힘들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어내기 힘든 정도를 제가 화살표 표현해 봤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자, 이제는 멀어질 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 사람이 각각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어요. 자,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저희 가까이 왔다가 왜 다시 멀어지는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왔는지.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멀어질 때 가장 잡아당기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그렇죠. 동시에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죠? 그렇죠.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니까, 즉 운동량이 크니까 그만큼 잡아당기기 힘들겠죠. 그래서 잡아당기기 힘든 정도를 제가 이렇게 또 화살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우리가 화살표 표현했을까요? 자, 이처럼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물리학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코일 PQRS가 있습니다. 자, 이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오거나 멀리 가져갈 때 PQRS 4개의 코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석 N극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기 잠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가까이 오거나 멀어질 때 우리는 가까울 때는 밀어내고 싶고 멀어질 때는 잡아당기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는 말씀드렸죠. 자, 물리 현상에도 제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N극이 가까이 가지고 있다. P 입장에서 어떨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오지 않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자석을 자기가 자석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N극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래는 S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N극에서 나와서 S로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기장은 이렇게 위쪽으로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자, 코일의 전류의 방향은 오론나사 법칙, 앙페르 오론나사 법칙 적용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흐르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검류계의 전류는 이렇게 위쪽으로 흐른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Q 코일에서 자석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N극이 멀어지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인 거죠. Q가 이 자석이 궁금합니다. 나에게 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잡고 싶은 거죠. 자, 잡기 위해서는 위가 무슨 극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S극이 돼야 되겠네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N극은 아래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장은 어떻게 흘려야 될까요? 내부 자기장은.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위에서 아래쪽 방향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즉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해보게 되면 오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자, R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 R은 이제는 N극이 아니라 이렇게 S극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지 말라고 막기 위해서 S극이 되고요. 그리고 N극이 아래쪽이 되겠네요. 또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R 코일은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류계는 전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S는 이제는 S극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우리가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일 S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궁금하니까 잡아야 되겠네요. 위가 N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래가 무슨 극이 되죠? 우리가 S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나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급육에서 위쪽으로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물리 세계에서도 사람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뭔가 동요되기 시작하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만들어진 이 전류를 우리 뭐라 하냐?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전자유도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관계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바로 뭐냐면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자유도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은 현상이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자유도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A의 N극과 자석 B의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마주보는 자석 사이에 코일이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일의 급육이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과연 어느 방향일까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자, 이 퀴즈에 대한 답변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이 끝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끝났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석 B를 기준으로 고민한 친구들을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일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네,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일은 자석과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아래쪽이 이렇게 N극을 만들겠죠. 그래야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장은 어느 쪽이다? 우리가 나침판에 자석의 N극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우리가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 있는 코일이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급육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로 뭐냐면 아래쪽으로 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번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자석 A를 기준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A를 기준으로 우리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코일이 이렇게 위로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석이 가까운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위가 뭐가 된다? 우리가 N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또한 이렇게 무슨 방향이다? N극의 방향이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 어떻게 흐르죠? 우리가? 네, 그렇죠. 화살표와 같이 흐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다? 우리가? 네, 바로 1번 방향처럼 흐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자석 A와 B를 각각 기준했을 때 이 풀에 대한 답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둘 다 맞는 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류는 흐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이동할 때 유도 전류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양의 관점에서 개수란 말씀드릴까요? 개수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도선 PQ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원형도선 PQ에 이렇게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형도선 RS가 있고요. 또 다른 균일한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화살표는 자기를 쓰는 의미가 있고요. 이 두 그림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P 내부의 자기장과 Q 내부의 자기장, 그리고 R 내부의 자기장과 S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소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P와 Q는 같아요. 왜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밀도거든요. 자기력선 밀도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자기력선의 뭘?
간격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간격.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P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과 Q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의 자기력스 밀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P와 Q는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R과 S를 볼 건데요. 자, 먼저 PQRS 본다면 Q와 S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누가 더 크죠? 우리가 Q가 S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R인 거죠. 자, R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면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있는 간격 L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B를 선택할 것인가 다 이야기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은 뭐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라는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직인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인 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A가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B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R과 여기 있는 S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기선속, 자속이라고 하죠. 자, 무슨 말이냐? 정의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다발.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기력선 다발을 저는 자기력선 수라고 말할게요. 개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기선속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자, 누가 가장 개수가 많죠? 그림상을 보게 되면 Q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는 P, S, R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면적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개수만 세면 돼요. 자, 그래서 개수를 세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렇죠. 바로 뭐냐면 Q는 6개, R은 3개, 그리고 S는 3개, R도 3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선속은 Q가 PRS보다 크고 PSR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기선속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정의를 낼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자기선속 파이로 표현하는데요. 자기선속은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있는 P와 Q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면적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면적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면적. 자, 그리고 우리가 R과 S를 보게 되면 R의 면적이 S의 면적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면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기장이 수직으로 뚜껑 들어가는 수직인 면적이에요. 자기중이 수직으로 뚜껑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여러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이는 어디에?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가 Q와 S를 비교한다면 어디에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예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속 파이는 B, A라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내적에 좀 쓰는데요. 자기장의 세기와 우리가 면적 벡터를 우리가 내적한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내적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수직인 면적을 우리는 곱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자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1에 막대자세 가까이 올 때 흐르는 유도 전류를 우리는 거리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고 싶어서 위가 N극이 만들어지고 위가 N극이라는 이야기는 자기장이 우리가 이렇게 위쪽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까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급류계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거리의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 양의 관점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개수라고도 표현할게요. 개수. 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일이 있는데요. 막대 자석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기선을 통해서 표현해 봤죠. 자, 이제는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자기장을 자기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뭐가 변했죠? 자, 여기는 좀 그림을 간단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밑에 있는 우리가 코일 하단부를 보세요. 자,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갔었죠? 우리가? 네, 2개가 지나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몇 개 지나가 가까이 왔을 때는 이렇게 4개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아까의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처럼 뭐냐면 현재 여기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도 똑같이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냐면 여기 있는 자기력선을 상쇄하면 되겠죠. 가까이 와서 자기선 두 개가 정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상쇄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장을 만들어 상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자기장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일이라는 내부에서 위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전류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육에서 위쪽으로 전류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력선의 개수를 거부하는 것,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을 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선 속의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 유도줄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자기선 속은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우리가 네,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러데이 법칙에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에 대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 엡실론을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유도 기전력과 자속의 변화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흐르기 위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자속의 변화가 우리가 유도 기전력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속의 변화가 커요. 근데 자속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자속이 많이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 시간당 흐른 우리가 변한 자속의 변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할 겁니다. 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유도 기전력은 커집니다. 자, 유도 기전력은 다시 말해 유도 전류에 비례하거든요. 유도 전류에 비례하죠. 쉽게 말하면 기전력은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 배터리가 우리가 전압이 높을수록 유도 전류 많이 흐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당 자수 변화율이 크면 우리는 유도 기전력은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가 크면 우리가 그만큼 반응하는 우리가 코일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지게 되면 유도 기전력 또한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뭐로 의미하고 있냐면요. 렌츠의 법칙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유도 줄의 방향. 어느 방향이라고요? 그렇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도 줄의 방향을 우리 설명했던 무슨 법칙이었죠? 우리가? 그렇죠. 렌츠 법칙이었죠. 자,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감원수인데요. 자, 우리 감원수 말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몰 n, 감원 밀도. 감원 밀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K 드볼 플라임의 NI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죠? 이때 N은 우리가 뭐냐면 이 전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L미터라고 한다면 우리 감원수를 N번이라 한다면 우리가 L분의 L이 나왔죠. 자, 그래서 조금 조심할 건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은 무한히 긴 코일도 아니고요. 솔레노이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N은 감원 밀도가 아니라 감원 수라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자속에 대한 정의도 하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뭘 알고 있죠? 자속은 어떻게? 자기장이 세기 곱하기 자기장이 수직을 뚫고 진행하는 면적도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패러데이 법칙은 또 변형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변형되냐 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자,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A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처음 퀴즈 돌아왔습니다. 자, NS석이 마주보고 있는 자석 AB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코일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질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우리 유도 전류는 제가 흐른다고 했나요?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자수 개념, 우리가 페르데이 법칙을 적용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네, NSS가 마주보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가까이 갔을 때 또한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자속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폭이 L인 디귿장 도선 내부를 균일한 자기장 B가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귿장 도선 위에 있는 금속 막대는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포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아래는 우리가 뭐가 흐를까요? 네,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대해서 여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도 전류의 방향 확인하기 전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네요. 왜 흐르는 거죠, 우리가? 네, 자속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흐르는 거죠.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냐면 렌치 법칙이죠. 자속의 변화를, 자기 선속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 확인하면 그림에 보게 되면 자기 선속, 자기 득선이 몇 개 바뀌었죠, 우리가? 4개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증강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 상쇄시키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디귿장 도선이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장 도선이 만든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렌치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유도 전류의 우리가 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속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자기소도 변화. 자, 이거 좀 풀어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우리가 델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제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속력이 빨라진다면 과연 자속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자기 속의 변화는 이렇게 커진다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전류는 그만큼 더 강하게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 전류는. 자, 그리고 자기장이 지나는 디귿장의 도선에 폭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속은 더 변화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도 전류는 더 세게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력과 여기는 우리가 길이, 폭의 변화는 우리가 뭐냐면 이 면적 관계에 있는 거, 면적. 자기력선이 지나는 면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 속의 변화가 더 커진다는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는 그만큼 더 세게 흐를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페르데이 법칙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데이 법칙 어떻게 됩니까?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이걸 좀 더 풀어 쓴다면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ba라고 이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렌치 법칙이죠. 자, n은 뭐죠? 우리가 n은 우리가 가문수가 되고요. 몇 번 감았습니까? 한 번 감았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t분의 자, 자기장의 세기는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죠.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델타 L이라 쓸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의 변화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면적의 변화 보게 되니까 속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변화 면적은 속력에다가 시간의 변화를 곱해주면 되고 이 가로길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높이 L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써본다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에다가 V 델타 T 곱하기 우리가 L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시간은 약분이 되고요.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B VA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마이너스는 우리가 방향을 의미하고 있고요. 렌치 법칙을 의미하고 있죠. 확인했고요. BLV 어때요?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유도 기전력은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와 속력과 우리가 폭의 비례한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확인했으니까 우리 유도 전류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유도 전류 I는 어떻게 우리가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쉽게 여기 있는 내용, 우리가 유추했던 내용과 여기 있는 우리 페르데이 법칙에서 증명된 내용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면적이 변할 때, 여기 있는 면적이 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페르데이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형도선 내부를 균일한 자기장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증가할 때 우리가 여기 원형도서 흐르는 유도준류의 방향과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준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자,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시간이 지나면 따라 자기장이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선속의 증가를 우리가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형도서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네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을 확인했고요. 유도전류의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이 세지니까 세질까요? 아니죠. 자, 뭐냐면 우리는 여기는 자속, 자기 선속은 우리가 10% 쓴다면 자기장이 세기 곱하기 면적을 할 수가 있고요. 면적은 일정합니다. 자, 자속의 변화율. 다시 말하면 우리 유도준류의 세기는 자속의 시간당 우리가 자속의 변화율을 봐야 되는데요. 자, 자속의 변화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정하죠. 왜?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자속의 변화도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도준류의 세기도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커진다면 다시 말하면 시간당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진다면 우리는 유도전류는 어떻게 될까? 유도전류는 커진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레데이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자, 페레데이 법칙 엡실론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얘를 풀 쓴다면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우리가 한 번 감았으니까 1에다가 델타 t분의 어떻게 우리가 네, 여기 있는 면적은 변하지 않으니까 면적 a라고 그대로 할게요. 끄집어내고요. 면적을 a라 두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자기장의 세기 b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t분 델타 b 이게 뭐죠 우리가? 얘가 바로 여러분들 알겠지 보이지만 기울기랑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 유도 기전력도 커지나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되면 또한 유도 전류도 커지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우리가? 네, 바로 오메 법칙. V는 IR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되면 유도 전류도 커지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뭐냐면 우리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 일정하고 자기장의 세기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다 뭐다? 우리가 유도 기전력. 이걸 의미하고 있고요. 물론 유도 전류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울기의 크기는 뭘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기울기의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기울기의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페레데이 법칙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페레데이 법칙 입실론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요. 이 식은 우리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a라 쓸 수 있었는데 우리가 경우를 나눴죠.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눴죠. 첫 번째 경우 뭐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 면적이 바뀌는 경우 얘는 마이너스 n의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니까 끄집어내고요. 델타 t분의 델타 L이라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는 면적은 일정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 경우 마이너스 n의 a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b라 쓸 수 있겠네요. 물론 그림과 같이 우리가 페레데이 법칙 정의 자체 자기장의 세기와 우리가 면적이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우리가 BA라고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페레데이 법칙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리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